2년 존버하고 산다는 게 겨우 채굴? 4K 144? 우와. 스피커, 리모컨, 모니터에 마이크까지 달렸다고? 아니 이게 모니터에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으쌰. 모니터 대여? 대여가 아닙니다. 협찬입니다. 이거는 제품 영상 만들고 나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사용하려고 벤큐에서 받은 겁니다. 제품 모델명 확인하고 4K 144 패널 스펙 확인하자마자 그냥 제품을 달라 그랬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LG 32GK 650G 모니터도 QHD 해상도에 쓰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픽셀이 6 서브 픽셀이라 글자가 좀 자글자글하다는 거. 해상도도 4K로 올라가고 144Hz에 저는 평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면이고, 먼저 들어있는 건 3구 전원 케이블, 3구 전원 케이블과 연결되는 아답터 19.5V에 9.23A,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특이하게 따로 TV 기능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닌데 리모컨이 같이 제공이 되네요. USB 허브 전용 연결 케이블, 이거는 DP 포트 케이블, HDMI 케이블, 울트라 하이스피드 인증받은 거고요. 모니터의 다리 부분, 네, 이렇게 건담 뿔 모양으로 생겼고요. 건담 하니까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글이 하나 생각나네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뿔을 부러뜨려라. 다리 부분은 바닥에 놓으면 세 가지 지점이 바닥과 맞닿아서 지탱을 해주고, 이 부분 중간은 떠있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모니터의 목 부분일 건데, 우와, 4K 144 32인치를 지탱하려면 이 정도의 무게가 필요한 것인가. 목 부분의 모양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이 중간에 동그랗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거 보니까 피벗은 안 되네요. 아마도 이렇게 엘리베이션만 가능할 거예요. 아하, 모니터에 선 끼우는 부분을 이걸로 커버로 가려주는 건가 봐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대망의 패널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심. 이것은 내 거니까. 이 부분은 배사홀이니까 사이즈가 100 사이즈. 기본 제공되는 모니터 스탠드는 위쪽을 끼운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 모니터 받침대 부분 여기를 조여주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세우면, 제발 양품, 제발. 설마 모니터 패널이 깨져서 왔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오, 예. 정면 디자인,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 스탠드 가동 범위는 피벗은 안 되고요. 엘리베이션 제일 아래 여기까지, 올리면 여기까지, 스위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적인 디자인은 모니터의 아랫부분이 다른 모니터보다 이만큼이 더 길거든요. 이쪽에 전면 스피커가 내장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녀석은 신기한 게 스피커에 우퍼도 달려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우퍼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 중간에 하단 부분에 아니야, 스크래치 나니까 다시 붙여놔야지. 그리고 모니터 밑면에 모니터 컨트롤 버튼들도 보이고요. 세 개는 일반 버튼인데 중간에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모니터를 돌려서 뒷면 가장자리 내 부분에서 LED도 나온대요. 저 같은 경우는 RGB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아마 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쪽 부분이 우퍼라는 건데 사운드 바이 트레볼로?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리고 모니터 하단에 HDMI 2.1 2개랑 DP4랑 헤드셋 단자, USB 허브가 자리 잡고 있고, 아마도 이쪽 뒤쪽에 이렇게 케이블을 넣어서 빼서 커버를, 모니터 뒷면과 스탠드의 케이블 정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고요. 커버를 뺄 때는 그냥 당기면 빼지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올 때는 아니란다? 아하, 알았다. 이렇게 끼우게 된다면 밑에 부분을 여기를 잡고 당기면 네, 이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화면이 뜨느냐인데, 다른 사람들은 영상에서 불량 같은 거 하나도 걱정 안 하는데 나만 그런 건가? 제발 파워 온.
그자. 세팅 기본 상태에서 밑면을 보면 전원 버튼 쪽에는 LED로 불이 들어오고 LED 불 들어오는 전원 버튼은 한 번 누르면 전원이 꺼지는 거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입력 선택하는 버튼, 그리고 조이스틱 버튼을 한번 꾹 누르면 기본적으로 모드 변경하는 버튼이 나오고, 메뉴에 들어가서 꾹 누르면 입력, 한 단계 내리면 빠른 메뉴, 컬러 모드는 밑으로 내리면 아이케어, 오디오 쪽은 스피커, 밑에 조명 쪽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조명이 꺼 있나 봐요. 이거를 켜기를 누르면 어디 볼까? 아하, 이쪽에 내 귀퉁이에서 이렇게 LED가 나오게 된다. LED 같은 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끄고 사용할 거고요. 조명은 제 취향대로 꺼놓을 거고, 그리고 시스템 설정 메뉴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마이크가 선택이 안 되는데? 아, 마이크 왜 안 되는지 알았다. 같이 들어있던 이거 USB 허브 케이블, 이거를 연결해야 마이크가 동작을 한다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먼저 읽어봤어야지. 모니터 뒷면의 단자에 여기 보면 USB 단자, 아이고 지금 카메라를 이상하게 들고 있어서 이 단자에다가 같이 제공되는 케이블을 끼워주고 컴퓨터에 연결해주면 여기 이제는 마이크가 선택이 되죠. 켜기 누르면은 이쪽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맨 왼쪽에 있던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음소거 빨간색 불이 되죠. 한 번 더 누르면 마이크 켜지고, 모든 OSD 기능은 리모컨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맨 왼쪽에 있는 전원이고, 오른쪽에 누르면 입력 고르는 거, OK 한번 누르면 메뉴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여기서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HDR 버튼 한번 누르면 HDR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버튼 이걸로도 동일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게임 모드 누르면 레이싱 게임, FPS, RPG 3개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 이거는 밝기, 오른쪽에 있는 건 오디오 모드, 음소거, 그리고 이걸로 볼륨 조절. 그리고 기본 설정도 살펴보면 윈도우 11 기본 상태에서는 배율이 150%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해상도 3840에 2160 144Hz RGB 형식의 출력 동적 범위 전체로 잘 잡혀 있고요. G싱크 호환 모드가 작동 가능합니다. 적용시키고 CRU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에디트에 들어가 보면 G싱크 호환 범위는 48부터 144.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려면 방에 있는 불을 끄고 모니터 둘 다 OSD 메뉴 초기화한 상태에서 밝기 100% 다 올린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비샘 특성을 비교해 볼게요. VA 패널이랑 F11번을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되니까, 아 이게 카메라 기본 세팅에서는 잘 안 보이는구나. 카메라 밝기를 일부러 좀 많이 올려 볼게요. 네, 제 카메라가 버틸 수 있는 최대까지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육안상으로는 뭐 거의 둘 다 화면이 까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보이는구나. 지금 제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어느 정도 다시 조절을 해보면, 네, 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카메라로 보이는 거랑 제 눈으로 보는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 게 요 정도 화면이고요. 그리고 색깔도 한 장 한 장 넘겨 볼게요. 다시 불을 켜고, 제가 오른쪽에 사용하던 원래 모니터랑 비침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지금 팔을 휘저으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잔상 비교해 볼게요. UFO 테스트. 카메라를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고, 제가 좀 수전증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최대한 잘 나온 화면을 골라봤습니다. UFO를 탄 외계인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데요. 아래쪽은 비교적 밝은 배경, 맨 윗줄은 어두운 배경에서 UFO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일 윗줄을 봐주세요. IPS 패널을 가진 뱅큐 모니터에서 VA 패널로 넘어오면 UFO 뒷부분에 잔상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LG 32GK 650G 모니터도 VA 패널 중에서는 잔상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역시 IPS 패널과 비교하면 어쩔 수가 없네요. 진짜 144주 사율을 가지고 있는지 고속 촬영도 해봤습니다. 한 칸씩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144주 사율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니터 메모장에 가, 나, 다 써놓고 픽셀 배열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는 RGB 3픽셀 배열일 때 글자가 제일 또렷하게 보입니다. 32GK650G 모니터도 3년간 적응하면서 써오고 있긴 있는데 역시 IPS RGB 3픽셀과 비교하면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6서브 픽셀은 작별이구나. 조심.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함은 아마존 베이징 모니터함입니다. 과연 지탱을 할 수 있을지 조심. 시원섭섭하구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RGB 3픽셀 못 참지. 다리 부분 뗄 때는 매우 쉽습니다. 누르고 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나사 4개를 풀러주고 모니터함을 대고 나사를 원래 자리에 조여주면 됩니다. 이게 지탱이 될 건지. 오케이. 손을 띄어도 지탱 잘하고, 이렇게 해도 고개 숙이는 거 없고, 아래로 내리면 고정돼 있고, 위로 올려도 고정돼 있고. 오케이. 아마존 모니터함 잘 지탱합니다. 다 했다. 다음부터는 남자의 손 정리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니터함 장착 시 주의할 점은 이쪽에 선을 넉넉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선을 이렇게 팽팽하게 둔 상태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접어버리게 되면 선이 더 필요하거든요. 만일 팽팽하다면 커넥터가 파손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됐다. 파워 온. 그치. 나이스. 뱅큐 모니터로 뱅큐 모니터 모니터함을 단 장면까지 편집을 했고요. 약 이틀 정도 사용을 했어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방 환경은 조명 끄고, 그리고 방에 있는 불 끄고, 그리고 창문까지 닫아버린다면 완벽한 암실 환경에서 저는 사용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이쪽에 보면 제가 원래 사용하던 DP4 케이블입니다. 이거 빼놨어요. 이 케이블이 3m짜리라 넉넉해서 그냥 이걸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연결을 하니까 20분마다 화면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박스에 같이 들어있던 DP4 케이블로 연결하니까 이제 그런 증상 없이 고쳐졌습니다. 저의 명품 3080 Ti가 문제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2년 존버하고 산다는 케이블 정리까지 하기에는 이게 짧아요. 케이블을 조금 긴 걸 넣어주지. OSD 메뉴 초기화 기본 상태에서는 전원 쪽에 LED 불이 들어와요. 이거는 밤에 신경 쓰이니까 메뉴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LED 표시, 이거를 꺼주면 전원 버튼 LED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니터 옵션 중에서 제일 많이 만지는 건 모니터 밝기입니다. OSD 메뉴로 들어가려면 조이스틱 버튼을 한번 눌러서 밝기로 가서 여기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리모컨의 밝기 버튼을 한번 눌러서 여기서 밝기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구글 검색창에 모니터리안이라고 검색하면 맨 위에 페이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오른쪽에 릴리즈 마지막 버전 눌러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해줘요. 최신 버전. 압축 풀고 설치, 추가 정보 실행, 설치를 해주고 바탕화면에 모니터리안 아이콘이 생겨요. 실행을 하면 오른쪽 아래 모니터리안 요거 보이죠? 시스템 트레이에 모니터리안 아이콘, 이걸 한번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모니터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리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모니터나 제가 사용하는 구형 노트북이나 다 동작을 하더라고요. 원래 사용하던 LG 모니터는 40% 정도로 사용했는데 뱅큐 모니터는 대략 60 정도로 사용하면 낫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유튜브 영상용이니까 밝기 100%로 다시 해놓을게요. 100% 전력 소비, 그리고 90%, 80%, 70%, 60, 50, 40, 30, 20, 10%, 그리고 밝기 0.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주사율입니다.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 하면 보통 게임을 떠올릴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웹서핑을 할 때나 아니면 프리미어 작업을 할 때나 이 주사율, 고주사율이 필요했어요. 먼저 주사율 144 카메라 슬로우 모션 촬영하면서 인터넷 스크롤을 촬영해보고 60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도 슬로우 모션 촬영, 이렇게 촬영한 거를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웹서핑을 할 때 마우스 휠로 위, 아래 스크롤하게 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웹서핑에서도 주사율의 차이가 큽니다. 주사율이 높으면 스크롤하면서도 글자가 보이기 때문에 빠른 파악이 가능합니다. 요즘 최신 스마트폰도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니까 이거 120 주사율 스마트폰 쓰다가 60 주사율 폰 쓰면은 이게 역체감이 크듯이 비슷한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커뮤니티에서 자주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32인치는 QHD냐 4K냐? 벤큐 모니터 4K 32인치 배율 150%, LG 모니터 QHD 32인치 100%로 배율이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네이버를 띄워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정보의 양은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접사 모드로 아이콘을 가까이에서 찍어보면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해상도가 4K로 높아지고 픽셀 배열 또한 RGB 3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아이콘의 선명도와 글자 가독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K사전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비교해봤어요. 오, 여기서도 차이가 크고 스위치 메인 페이지 왼쪽 아이콘을 비교해봤습니다. 오, 여기서도 아이콘의 선명도와 글자 가독성의 차이가 확실하고 컴퓨터의 특성상 동영상 또한 작은 화면으로 많이 봅니다. 둘 다 4K 화질로 마치고 유튜브 작은 화면 상태에서 화질 비교를 해보면 역시 4K 해상도답게 작은 화면에서 영상 재생 또한 QHD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너스로 유튜브 아이콘도 비교해봤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4K 해상도의 위력으로 훨씬 또렷합니다. 해상도 두 개를 골라 쓸 수가 있어요. 3840-2160 해상도의 절반인 1920-1080 해상도,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바탕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 들어가서 여기 정수 스케일링 적용하게 되면 4개의 픽셀을 한 개로 모아주기 때문에 FHD 상태에서도 화면이 또렷해요. 윈도우 11 최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창을 이렇게 잡고서 위로 끌면은 이렇게 박아 내려오거든요. 여기서 내가 창을 어디 위치에 놓을 건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위치에 딱 놓으면 오른쪽에 정렬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쪽에 최대화에 마우스를 놓으면 이렇게 또 창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또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아래쪽 이 부분이랑 모니터 뒷면 이 부분은 우퍼,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모니터에 달려있는 마이크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스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끄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스입니다.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짜파게티 먹는 일요일 해볼까요? 바로 그 게임. 2년 전에 사이버펑크 나오자마자 샀었는데 간접 조명 켜고 미션 초반쯤이었나? 친구가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라면을 먹는 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라면이 막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일단 접었었는데, 제가 게임을 하는 환경은 이렇게 모니터 켜놓고 왼쪽에 간접 조명, 이게 제가 게임을 하는 환경입니다. HDR 모니터니까 사이버펑크 HDR로 제대로 즐겨봅시다. 먼저 HDR을 켜줘야겠죠. 단축키 윈도우 Alt 누른 상태에서 B 누르게 되면 화면이 한번 깜빡이고 오른쪽에 HDR 켜기라고 나오죠. 그리고 10일 전쯤이었나? 바탕화면 오른클릭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HDR 여기 들어가면 HDR 디스플레이 보정 기능이 생겼어요. 이거 누르면 윈도우즈 HDR 캘리브레이션 앱이 윈도우 스토어에 생겼어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열기를 누르고 테스트를 시작하면 처음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나올 건데 슬라이더로 움직여서 십자 경계선이 없어지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시작하기 누르고, 이게 카메라상에 잘 안 보이는구나. 카메라 밝기를 강제로 좀 더 올릴게요. 희미하게 보이는 십자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아래에 있는 이 슬라이더, 이거를 마우스로 한번 누른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검은색과 회색의 경계선이 안 보이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 눈으로는 끝까지 다 내려야 저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들고, 다음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하얀색이 경계가 딱 없어진 지점 이렇게 만들고, 다음 이것도 슬라이더를 조절해서 안 보이게, 그리고 다음 카메라 밝기가 너무 밝으니까 다시 카메라 밝기 좀 조절하고, 색 채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냥 기본값 맨 왼쪽으로 둔 상태에서 다음 HDR 보정 프로필이 생겼대요. 여기서 완료를 누르면 색 프로필이 디스플레이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확인. 그러면 끝난 거고요. HDR 보정이 끝났으면 이제 그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이제는 버그가 없어졌겠지. 설정, 그래픽 퀵 프리셋을 울트라 놓고 4K 유저의 유일한 희망 DLSS
품질로 놓고 적용. 비디오 쪽에 가서 수직 동기화는 144, 전체 화면 4K, HDR 모드는 맨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고 한번 해봅시다. 야,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어? 저 보라색 꽃. 보라색 꽃. 저 뭐지? 저기 가봐야지. 저는 보통 이런 류의 게임을 할 때 미션을 거의 진행을 안 해요. 욕했어, 씨. 저 녀석. 저는 미션 대신에 이렇게 도시 같은 거 구경하면서 다니거든요. 3D 마크 같은 거 돌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3D 마크 안에서 막 3D 마크 돌릴 때 막 캐릭터가 움직이잖아요. 그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 도시 같은 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더 재밌을 텐데 생각했었는데, 오, 이게 바로 그 느낌이구나. 이게 보라색 꽃?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뭐야? 아, 홀로그램. 이게 게임에서도 날 낙다니. V를 누르면 자동차가 온다고? 이동수단 호출 기능은 현재 베타? 아니, 아직도 베타라고? 아니, 사이버펑크 베타 언제 끝나냐고. 차 어디 있어, 차? 아하, 이게 차구나. 타보자. 오, 우와. 야, 그래픽 끝내준다. 이거였구나. 와, 이거 미션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재밌겠는데? 와, 이 맛이구나. 와, 와. 잠깐만, 배경 구경을 하면서 다녀야지. 야, 이거구만. 이야. 자, 저는 이거 하러 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으아.